안녕하십니까. 서울 개인택시 방소리TV 이영식입니다. 지난 11월 11일 그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소위 그 빼빼로 데이라고 하죠. 그날 남부지검은 서울 판교 카카오 모빌리티 본사를 5번째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남부지검의 그 금융조사 2부가 한 것으로 보아서 그동안의 불공정 배차와 콜 차단 뭐 이런 수사와는 또 이제 별개로 이번에는 분식 회계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러한 그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3년간 콜 사업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약 707억 원에 불과한데 비해서 그동안 그 카카오가 받은 과징금은 무려 995억 원에 달한다고 하며,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강도 그리고 재질 이런 것을 보아서 앞으로 받을 그 과징금 액수 이것도 굉장히 클 것이고, 그로 인해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받을 충격은 실로 그 엄청날 것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카카오는 지금까지의 그 행보와는 달리 전에는 항소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은, 이번에는 아주 지극히 이례적으로 반성한다, 무슨 모든 것을 수용한다 이렇게 극히 이제 자세를 낮추고 저자세로 나오고, 실제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가맹사업본부 모집 2차 심사를 미루는 등 카카오는 지금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법당국이 그리고 여론이 나서서 카카오에 대한 그 철퇴를 내릴 때, 이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 택시 단체는 보조를 맞춰서 연합회 택시 사단체 이런 데는 그동안 카카오와 맺었던 우리 조합원들이 노예계약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 그 간부들은 상생협약이라 하는데, 이 협약을 전면 무효를 선포를 하고 그 조합원들이 바라는 그 자치콜 설립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그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의무 콜비 즉각 시행 요구, 그리고 그동안의 카카오의 갑질로 인해서 그 택시기사들이 입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 등 최소한도 이 정도의 그 요구를 하는 그 성명서 발표 이 정도는 연합회장 조합비로 호가호위하는 박건수 연합회장, 그리고 서울조합 차순선 이사장, 그 시도 이사장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자세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박건수 연합회장과 시도조합 이사장들이 택시 견학이라 회사 견학이라는 무슨 명분을 붙였는지 모르지만은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고 하는데, 과연 이 개인택시 연합회가 우리 전체 16만 개인택시 조합원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과연 존재가치가 필요한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전국 개인택시 연합회 16만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최대 모임이죠. 이 모임을 어떻게 조성되었냐 하면, 단체가 각 시도 서울,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이런 지방의 시도조합이 있었잖아요. 이 단체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하는 것보다 우리 단체가 이제 힘을, 같은 업종이니까 합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자, 이렇게 해서 결성된 단체가 이제 전국 개인택시 연합회.
뭐 이렇게 해서 그 당시 뭐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1인당 전국에 16만 개인 택시 종사자들이 850원씩 한 달에 의무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그 돈이 이제 16만 명이니까 약 1억 한 3천 한 400만 원, 뭐 4,5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는 돈으로 이제 연합회가 운영되고 있죠. 이 연합회가 과연 그동안에 어떤 역사적으로 일을 했냐? 저는 90년도, 1990년도에 개인 택시를 취득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연합회장이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데 아마 황의두 이 선배님께서 연합회장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분께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개인 택시들이 보험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한화재, 지금은 이제 하나생명이죠. 대한화재에서 우리를 다른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개인 택시가 사고도 많고 뭐 이래서 불량 고객이라고 해요. 그래 불량 물건 취급을 당해서 대한화재가 우리 이 개인 택시가 이제 뭐 참 상당히 서름을 받으면서 거기에 가입을 해서 보험을 유지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개인 택시 이 공제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 택시 공제조합이 존재를 하고 물론 조합원들께서 일반 보험회사와 비교를 해서 상당히 불친절하고 뭐 시스템 뭐 이런 것이 나쁘다고 불만도 많지만은 그래도 개인 택시 과거에 비해서 공제조합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타 일반 보험회사에서도 우리를 그래도 개인 택시 사업자들이 좀 그래 대우를 받고 있다. 뭐 이 부분 뭐 오늘은 이제 공제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어쨌든 공제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연합회가 했다. 그 다음이 이제 현재 현역이죠. 김남배. 이제 이분이 서울조합 이사장인데 연합회장을 했어요. 이분도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에 뭐 지방에도 마찬가지겠죠. 백화점 셔틀버스가 이걸 전부 다 택시 손님을 뭐 다 실어 날랐습니다. 이것을 당시에 김남배 연합회장이 연합회 차원에서 물론 시도 조합 이사장들이 이제 협조를 했겠죠. 협조를 당연히 하죠. 연합회장이 이제 앞에 서서 이러한 택시 우리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래서 백화점 셔틀버스를 이거를 폐지시켰습니다. 김남배 연합회장이 연합회에서 했던 부분이요. 또 이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우리가 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LPG 특별 서비스를 우리가 환급을 받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분이 김남배 연합회장이 직접 조합원들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솔직히 저도 그때 당시에 업권보호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김남배 연합회장은 원래 그 당시에 이제 그때 여당이죠. 새천년 민주당과 그래서 이제 여당에 친하고 저는 이제 야당 박근혜 대행체였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박근혜 한나라당하고 저는 상당히 좀 저는 그쪽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핵심 당원이었었고 이해창 후보가 2002년 대선 때 했을 때 저는 이제 찬조 연사로 나가서 해서 인맥이 한나라당 쪽에 굉장히 제가 깊어요. 그래서 이제 김남배 연합회장님은 새천년 민주당 쪽으로 맞고 저는 한나라당 쪽으로 이제 아는데 이렇게 힘을 보태서 우리가 LPG 특별 서비스를 환급받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연합회라는 이 단체는 진짜 우리 16만 전국 개인 택시 조합원들에게는 꼭 필요한 단체예요. 그런데 이러한 연합회가 이
차순선 이사장이 이제 그렇게 대부분 이때 당시에는 서울조합 이사장들 출신들이 연합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남배 이사장을 끝으로 해서 이제 이것이 부산으로 넘어갔던가 하여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서울조합이 이제 혼란기가 있었어요. 혼란기가 있는 바람에 그 최대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울조합에서 이사장들이 연합회장을 뭐 꼭 서울조합 이사장이 연합회를 해야지만 연합회가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서울에 그 연합회 사무실이 있고 서울 조합원들이 그냥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서울조합 이사장 출신들이 연합회장을 할 때는 연합회가 또 존재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활발하게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부산 그리고 뭐 충청도 뭐 출신 뭐 지금 또 다시 부산 뭐 이분들이 연합회장을 하면서부터 과연 이 연합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연합회라는 것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카카오 문제잖아요. 그런데 카카오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한 일은 연합회가 한 일은 우리 조합원들이 이 노예계획이라고 하는 상생협약 조합원들이 싫어하는 것만 이제 이 사람들이 했단 말이죠. 상생협약. 그리고 요번에 뭐 네모택시 가맹 뭐 이런 거 협약 뭐 이런 거 뭐 조합원들이 싫어하는 것만 하지 우리 조합원들이 바라는 뭐 그 지금 의무 콜비 전격 수요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카카오가 코너에 몰려 있을 때 뭐 성명서 한 줄 내지를 않아요. 이 카카오의 이 연합회가 얼마나 무능하고 한지 그 사례를 제가 직접 겪었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참 40년 만에 그 수건 사업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부재철폐 문제가 있잖아요. 부재철폐. 이것을 우리 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뭐 조합원들이 이 투쟁을 할 때에 저는 그때 이제 제가 감사원에 그 1700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와 그리고 법인택시 회사가 단합을 해서 이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노동할 권리와 노동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그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감사를 해달라. 이 공익에 걸린 문제고. 그래서 서울시를 감사해달라. 이 감사원은 뭐 개인택시 조합이나 이런 데를 감사할 권한이 없죠. 서울시를 감사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공익감사를 청구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의 부재철폐 투쟁의 시발점이었었죠. 이렇게 하면서 그 투쟁을 할 때에 이것이 정말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 택시 대란과 코로나 그 엔데믹 택시 대란과 겹쳤어. 그래서 온통 모든 언론이 이 개인 택시 이 부재에 대한 그것이 연일 보도가 되고 했을 때 제가 연합회에다가 건의서를 냈죠. 연합회 차원에서 택시 대란 해소의 그 정답은 개인 택시 부재 해제다. 뭐 이런 성명서 정도, 신문 광고 정도, 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일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광고도 좀 내고 해달라. 건의했는데 연합회에서 그런 거 한 줄도 없었어요. 오로지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은 서울시에서 이 개인 택시 부재 해제를 저지하려고 내놓은 대책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야간 구조, 증차, 맨 처음에 5,000대 투입, 그 다음에 7,000대 투입. 이럴 때 연합회라는 곳에서 이것은 우리 개인 택시 조합원들의 이걸 휴식을 오히려 방해하는, 자담하고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밤 뭐 9시에 그대로 5시로 이제 땡겨주기나 냉중에 뭐 이따구 수작들을 했는데 서울조합 차선선이가 서울시장하고 관계가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능동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처지가 있어서 그렇다면은 연합회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연합회에서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연합회 이것들이 말이야 밤에 어디 뭐 홍대나 뭐 종로나 이런 데 나가갖고 지들이 조합원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택시 뭐 잡아주고 있다고 이게 뻘짓거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이 단체래. 연합회장 지금 현재 연합회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 조합원들의 16만 업권에 이익이 되는 뭐가 이익이 되는지 뭐가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재가 철폐되니까 전부 지들이 다 했대. 서울조합이나 연합회는 지들이 다 했다고. 숟가락 없는 데는 명수예요. 명수. 그리고 카카오가 택시 연대 쪽에서 그렇게 투쟁을 해서 271억 과지금 처분을 받고 700이 이게 전부 지들이 다 했다고. 숟가락 없고 조합원 여러분 우리의 수건사 어쩌고저쩌고 개수작들을 이렇게 벌린단 말이죠. 어쨌든 연합회 박건수가 이사장이 돼가지고 연합회장이 돼가지고 한다는 짓거리는 전부 우리 이 조합원들에게 개인택시 업권과 개인택시 업권을 위하는 단체인지 아니면 민간업자들 편하게 해주는 단체인지 분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조합원들이 약 13년 전에 LPG 정유사 6개 정유사인가 이 정유사들이 담합을 해서 가격을 담합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봤다 해갖고 우리 개인 택시 기사들이 서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집단 소송. 이것을 이기면 승소를 하면은 우리 조합원들에게 돈보다도 LPG에 대한 우리의 권리, 가격에 대한 권리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집단 소송을 누가 하냐? 협회와 하는 거 아닙니까? LPG 협회. 이 연합회라면은 우리 조합원들에게 전국의 조합원들에게 거둔 돈, 조합비 이런 걸로 이런 데에 치중을 하고 업권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될 연합회 이런데 이런 단체와 연합회 시도 이사장들이 이 집단 소송 이것이 십몇 년을 끌어서 거의 종결 마무리를 해야 할 이 시점에 그리고 싸워야 할 최대한 진짜 경쟁을 하고 뭔가 찾아내고 이렇게 해야 하는 곳이 연합회인데 연합회 이 시도 이사장들과 LPG 협회 임원진들이 누구 돈을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외유를 나갔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연합회라는 곳에서 이게 할 짓입니까? 그러니까 연합회라는 이 단체가 만들어가지고 초창기에 서울조합 항의도라든가 김남배 이런 분들이 지도자들이 할 때는 명실상부하게 연합회의 존재 가치가 필요했지만은 지금 이런 식의 업자들 그저 비유나 맞춘 그런 카카오 비유 맞추죠. LPG 협회 임원들하고 놀러 갔다 주고 또 요번에 일본을 갔는데 이게 뭐 때문에 갔는지 현대자동차 중국 현대자동차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면은 그러면 서비스는 부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사전 준비를 해야 될 이 연합회가 시도 이사장들과 현대자동차가 제공한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뭐 볼 게 있다고 그것도 부부 동반으로 있다고 개수작을 하고 중국을 다녀왔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이 시도 이사장들 부인들 부부 동반을 해서 이게 우리 개인 택시
16만 조합원들을 위한 이 단체가 맞습니까? 이따위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박건수 체제의 전국 개인택시 연합회란 말이에요. 과연 이거 우리가 850원씩 약 한 달에 1억 3천만 원 이상의 돈을 이놈들 쓰라고 이거 내야 되느냐, 이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일본을 갔다잖아요. 일본. 근데 여기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서울조합 차순선 이사장. 울산의 이사장. 그리고 대구인지 경북인지 광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사장. 근데 이 두 분은요, 사실 우리 조합원들 입장을 생각해서 지금은 우리 갈 시기가 아니다. 박건수 연합회장하고 이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난 안 가겠다. 이건 조합원들에 대한 그 도리가 아니다. 이래서 안 갔고, 차순선 이사장은 이분이 왜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가야 되거든요. 왜 가야 되냐면 이분이 지금 이 광역수사관의 조사, 이 비리 이것이 안 터졌으면요, 내년 6월에 있을 그 박건수 뒤를 이을 유력한 연합회장 후보였었어요.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차순선이는 같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표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하, 이분이 광역수사단 조사 중에 있어서 자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숙. 또 카카오가 지금 이런 위기에 봉착했을 때 뭔가 한번 서울조합부터 카카오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터뜨리려고 업권을 보호해서 카카오를 그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이제 안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좋게 기대를 했는데 둘 다 아니잖아요. 자숙을 한다면은 조합원들에게 사과 성명, 사과 발표 이런 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고, 카카오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잖아요. 그럼 이분이 왜 안 가셨냐? 못 가셨. 이거 제 생각입니다. 이 중대 범죄자들은 말입니다, 그 사법당국의 조사기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범죄 혐의자들을 하는 게 출금이에요. 출국 금지.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비행기 타고 나가서 안 들어올까봐. 그래서 출국 금지를 시키잖아요. 그 이제 강력수사단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현재 이 강도가 높고, 그래서 아마 이분이 그 시도 이사장들이 제주도나 이래 국내로 갔었으면은 차 이사장이 빠졌을 리는 없었지 않아,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이 출금 이것 때문에 못 가지 않았나, 이런 제가 좀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저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광역수사단 조사가 빨리 마무리돼 갖고 우리 서울조합이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출국 금지 때문에 못 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과연 이것이 그렇다면은 이 광역수사단이 조사가 아주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서울 택시 조합도 덕분에 빨리 안정을 찾고, 그렇게 해서 이직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한번 걸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연합회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 설명을 쭉 이래 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연합회를 그대로 존속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 16만 개인 택시 조합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이라면은 연합회는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